박민땡님이 보내신 사연입니다. 이번엔 조금 슬픈 얘기인데요. 동생을 먼저 갑작스럽게 하늘로 보내고 난 뒤에 홀로 남은 딸로서 포지션이 어렵네요. 슬프지만 서로가 슬픔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저는 딴 생각 안 하려고 일에만 엄청 무리에 집중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듣고 싶어요. 애도에 대한 얘기 같은데요. 네. 먼저. 요즘 전에는 이제 이게 사별 반응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헤어지지 않겠다 그런 소망은 있지만 정확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큼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제일 슬픈 거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이고 아마 동생이 이제 보냈으니까 아마 부모님 슬픔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족 분위기가 더할 텐데 좀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요즘은 사람 이상 워낙 정을 주기 때문에 반려동물 때문에도 정말 거의 우울증 수준의 그런 그 애도 반응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좀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가 나를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위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을 위해 도와주는 거에 몇 가지 좀 원칙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빨리 회복하려는 마음이 있고 주변에서 빨리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좀 털고 여행도 가고 하늘에 가는 사람도 그걸 더 원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별로 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슬픔이라는 건 충분히 슬퍼해야 그래야 오히려 우리가 또 회복이 되면서 진짜 하늘에 가시는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또 회복이 돼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사별 반응을 겪고 있는 경우라면 괜히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그걸 듣는 분한테 이게 엄청 괴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의 슬픔을 나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서 하는 게 내가 못 듣겠어 하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게 뭐 나쁘진 않죠. 계속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나눌 수 있고 공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좀 나누는 게 좋고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런 슬픈 얘기하는 거 더 힘든 거 아는데 이번에 내가 너한테 비친다고 치고 그런 일 없어야겠지만 내가 입장이 바뀌면 너한테 네 얘기 나중에 잘 들어줄 테니까 좀 충분히 들어줘 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게 뭐 또 반응이 있습니다. 뭐 분노도 나왔다, 뭐 부정도 했다, 뭐 우울도 했다, 막 이런 게 순서대로 나오기도 하고 막 이제 뒤섞여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헤어짐을 많이 하니까 어쨌든 어떤 헤어짐에 대해서도 좀 회복하는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잃은 거는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그건 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복하는 유전자가 있긴 한데 그때쯤 좀 같이 여행도 가고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요. 사별을 겪으셨을 때 이 중요한 결정을 좀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결정을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가족이나 그 가까운 친구들이 도와줘야 될 게 망자의 그 생일이나 아니면 1년 후에 다시 돌아가신 날 같을 때 슬픔이 거의 같은 강도로 이제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함께 해주고 나도 이제 그런 게 또 올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하죠.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는 거는 안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딴 생각 안 하려고 일에만 엄청 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이 부분에 눈에 걸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디스트랙션이라고 이렇게 둘을 분리하고 감정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성적인 일에 몰입하는 걸 통해 안 보는 건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인데 문제는 엄청 무리해서 집중한다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러다가 내가 타버려요. 그러니까.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에 묻혀서 지냈어요까지는 괜찮지만은 엄청 무리해서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거는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딱 똑 떨어지는 책이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별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좀 특이한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의 저자는 본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게 돼요. 그 후에 생기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다 나는 뭘 느꼈고 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정말 세밀하게 썼어요. 저는 그걸 디브리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뭔지 먹먹해서 뭔지도 모르겠어요라고 생각하던 걸 글이라는 서사적인 서술적인 기억으로 변환시켜주는 걸 통해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먹먹하고 압도당하는 감정에서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은 이제 새로운 애를 낳고 그 애가 태어나서 그 애를 보는 걸 통해서 드디어 드디어 정말 떠나보내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뭐 이런 얘기로 끝나는데요. 그만큼 짧게 끝나는 몇 달 이런 게 아니라 짧게 1년, 길게 2, 3년 갈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특히 황망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면, 예를 들면 연세가 있는 분이 그냥 병에 걸려서 천천히 준비하다가 돌아가시다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것도 되게 힘든 건데, 이렇게 동생, 젊은 사람, 대신 아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말을 하는 것, 아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냥 글로 정리해보는 방법도 생각으로 변환시키는 것 통해 감정을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가는 방법이 된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보내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슬픈 분노는 묵히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표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박땡땡님께 드리는 음악 처방은 워낙 이제 스티비 원더의 곡인데요. Isn't she lovely? 의 협오 버전입니다. 그 혁우가 부른 적 있어요? 예. 네, 혁오가 더 잘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다 아시죠? 뭐 보통 사랑 노래 같지만 스티비 원더가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딸이 태어났는데 얘가 얼마나 이쁜지 한 번만 1초라도 눈이 떠서 봤으면 좋겠다는 애절함인데 제가 그 좀 다른 얘기지만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막 부모가 막 믿고 했던 자녀도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 생각밖에 안 나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게 뭔가 그 사람이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뭐 그런 심리적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래서 이 나를 위한 효도를 해라. 아무리 부모가 좀 미워도 좀 돌아가실 것 같으면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효도하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보지 못한다는 게 여러 가지 슬픔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좀 Isn't she lovely 들으시면서 좀 그분도 기억하시고 좀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